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18학번 조예진입니다. 저는 문화콘텐츠학과 19학번 이민주입니다. 와. 저희는 일단 KU 자기추천 전형으로 들어왔고요.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내신 성적도 뿐만 아니라 이제 생기부에 적혀져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는, 면접까지도 보는 그런 전형입니다. 일단 저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그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어서 문화콘텐츠학과에 지원했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정하지 못했지만 영상 관련적으로 해서 뭔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뭔가 그때 고등학교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좀 널리 알리고 싶은 역할도 해보고 싶어서 문화 콘텐츠학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초창기 때는 애초에 외국어기도 했고 해서 외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살짝 통역사 쪽으로 꿈꿔왔어요. 그래서 생기부를 보면 완전 처음부터 문코는 아니었고 좀 외국하게 생기부를 가져오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살짝 문콘을 알게 되고 그쪽으로 진로를 틀면서 결국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문화 마케터라는 진로를 딱 꽂고 아마 3학년 때 쭉 가져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처음에는 그 역사 쪽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가 저도 이런 식으로 살짝씩 틀어서 문코를 왔거든요. 그런데 그 진로 바뀌어도 되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진로가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바뀌는 게 얼마나 예쁘게 바뀌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서 그거를 자소서나 아니면 생기부에 잘 녹여만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학종이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내신, 진로다가 그렇고 세부특기상, 세부특기상 담임 선생님한테 받는 그 종합사항, 독서, 봉사, 상, 수상 내역 그리고 이제 이거 다 해도 자소서 써야 되고 자소서 붙으면 면접 봐야 되고 정말 많죠. 근데 저희가 방금 뭘 얘기했죠? 진로 하나밖에 얘기 안 했어요. 얘기할 게 많네요. 상이 몇 개 없었어요, 진짜.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 상을 좀 뭐라 해야 되지? 많이 타지 못했지만 좀 중요한 걸 탔어요. 문콘과 관련이 딱 있는 거는 최대한 챙겨서 그걸 좀 높은 등급의 상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적었지만 그 적은 거라도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수상 내역이든 세부 특기 사항이든 좀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와 관련된 거를 좀 풀어 써주면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수상이나 그런 거는 뭔가 일단 저희 학교에서 여는 대회 중에서 문콘 관련된 대회가 많이 없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 이것저것 해보면 일단 해가지고 뭐라도 해보면은 그거를 나중에 끄집어서 자소서나 이런 데 쓸 수 있으니까 그냥 너무 가리지 않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학종 자체가 좀 많은 걸 챙겨버릇하는 게 들어있어야 결국은 나중에 다 나한테 살이 되거든요. 뭔가를 해봤으니까 해본 걸 꼭 쓸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일단은 그냥 정규 동아리는 영어회화 방송부 해서 살짝 문코이랑 관련을 시킬 수 있는 동아리였는데 그거 말고 저한테 도움됐던 건 자율 동아리였던 것 같은데 제가 자율 동아리 부장하면서 또 근데 이게 동아리 자체는 인문학 동아리긴 했는데 독서 토론하는 활동 가지고 문콘 관련된 또 후속 활동을 해가지고 이게 좀 점수를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생기부에도 우리가 직접 계획해서 한 거니까 좀 활용하기도 좋았고. 저는 동아리를 저도 되게 웃겨. 사물놀이 동아리를 3년 내내 했었고 통번역 동아리 전에는 가야금도 했어요. 거의 뭐 국악소녀로 살았는데 일단 사물놀이에서는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한국 전통 음악이잖아요, 사물놀이가. 그래서 그 전통 음악만 연습했다가 아니고 이제 생기부 했을 때 이 전통 음악을 연주를 하면서 나는 이제 이거를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를 어떻게 알릴지도 궁리를 해봤고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통번역 동아리에서는 이제 그 문학 작품 같은 걸 번역을 하는 것도 이게 단순히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번역을 해서 내는 것 자체도 하나의 그 출판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좀 어필해서 많이 살렸어요. 저는
1.8로 했던 것 같아요. 대신 준비를 그냥 진짜 그냥 그 선생님이 수업 들으면서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뭔가 재밌어 보이고 어차피 학교 시험 선생님들이 내시는 거니까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그냥 열심히 듣고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완전 모범생이야. 저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대로 공부도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내신이 6점대 중후반이에요. 맞나? 6.5가 6.7인가 그럴 거예요. 총합 평균이. 아마 이걸 보고 있는 저 같은 처지인 외고 친구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신이 낮다고 주저하지 마시고요. 저는 내신이 안 나오지만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들 그런 거를 되게 열심히 챙기려고 했고 그래서 열심히 챙겨서 한 것들을 다 자기소개서에 빽빽하게 진짜 내가 했던 걸 호도 압축시켜서 넣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학종은 내신 낮다고 낙담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해놓은 게 없어서 낙담하지 말고 자기가 애착이 있으면 미리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챙겼을 거예요. 뭔가 활동을 해놨을 거야.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끝까지 좀 근성이 중요하겠죠. 왜냐면 3년 내내 갖고 와야 되니까 그거를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기부에 감상평을 조금 더 적을 수 있었어요. 정말 퓨어한 감상평을 쓰다기보단 나는 이런 걸 느꼈고 그래서 더욱 문코닌이 되고 싶었다. 결론이 무조건 이렇게 나야 돼요. 더 그걸 엮고 어필을 해야 돼요. 콘텐츠 관련 책도 많이 읽는 걸 추천드리지만 저희는 문과대학 소속이잖아요. 인문학을 베이스로 콘텐츠를 제작을 하기 때문에 장자, 뭐 사기열전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고전 인문학 이런 것도 힘들지만 좀 읽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2학년 때부터 이제 제목이랑 작가만 쓸 수 있게 바뀌었는데 그 이후로 진짜 독서 비중이 진짜 되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예 안 읽고 아주 뜬금없는 책들만 읽고 이런 수준이 아니면은 그냥 애지간히 봐주시는 것 같은 게 저도 거의 다 2학년 때까지 거의 다 역사 관련된 책만 읽었었고 3학년 와가지고 이제 미디어나 콘텐츠 관련된 책 몇 권 읽었었는데 그 책이 엄청 많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괜찮아. 저는 그 콘텐츠나 뭐 이런 과 관련 봉사는 안 했는데 그 대신 한 봉사 단체나 그런 곳에 가가지고 꾸준히 했어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가는 그런 정성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그 봉사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봉사는 솔직히 과 맞춰서 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민주학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꾸준함 보이는 정도, 성실성 체크 정도로만 생각해도 막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일반고는 솔직히 말하면은 일단 학교에서 성실함을 보이고 열정을 보이는 거 이외에 세특으로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선생님들이 적어주시는 거니까. 열심히 살면 그게 녹아져요. 드러나요. 저는 최대한 그걸 이용했어요. 세특이 과목별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 과목만이 할 수 있는 걸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발표 같은 걸 주어주시면 영어 시간이라도 자유 발표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발표 준비할 때 주제 자체를 이제 문화 콘텐츠 관련을 잡아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 내용 발표를 하면 이제 그 내용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죠. 내가 그걸 수업 시간에 발표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챙겼던 것 같아요. 엮어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대한 가요. 1번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의 기회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공부 어떻게 열심히 하셨어요 이건데 천자 이내가 생각보다 쓰다 보면 되게 짧아요. 천자가 되게 짧아요. 짧게 문장을 끊어서 최대한 압축해서 간결하되 내가 전하고 싶은 걸 모두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전도서에서 저는 한국사를 되게 못했어요. 그리고 한국사는 솔직히 제가 원래 통번역 쪽이나 문화 콘텐츠 학과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사는 조금 어떻게 보면 뜬금없어 보이겠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이용했냐면 되게 못했었는데 제 노력으로 좀 많이 끌어올린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울인 노력을 좀 어필하기가 쉽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사를 선택을 했고 한국사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제가 한 노력을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장을 되게 길게 쓰는 편이라서 막 한 문장이 막 5줄이고 막 이런 사람이라서 나도 진짜 엄청 장황하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자소 쓸 땐 되게 독이 돼서 진짜 문장을 짧게 끊고 주술관계 명확하게 하는 게 일단 제일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일본에 그냥 공부한 걸 쓴 게 아니라 공부해서 좀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거 위주로 써서 그런 걸 일본에다가 적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심화 학습? 내가 주도적으로. 이번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통해 배움을 느낀 점을 중심으로 구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저는 교내 활동 3가지를 적어서 1500자니까 500, 500, 500을 해서 적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리 시간에 직접 대한관광 콘텐츠를 제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거를 썼고요. 두 번째는 교내에서 외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MC 역할을 맡아서 행사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진행해봤다를 살려서 두 번째를 적었었고, 세 번째로는 그 사물놀이 동아리를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체험학습으로 미국을 갔었는데 그 박물관 앞에 광장에서 북을 열심히 끌고 가서 거기 앉아서 사물놀이 버스킹을 했어요. 이제 한국의 문화를 외국에 알리고 와봤다.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가지를 적었습니다. 네, 저는 2가지 해서 800자, 700자 이렇게 적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활동은 그 아까 세팅이 아니라 동아리 하면서 말씀드렸던 자율 동아리에서 콘텐츠 만든 거로 800자를 썼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회에 나갔던 걸로 썼었는데 국제 분쟁의 해결책을 뭐 나름대로 제시해보라는 그런 발표대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활동을 가지고 또 콘텐츠화 해가지고 친구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해가지고 둘 다 콘텐츠 관련해서 썼던 것 같아요. 이거는 최대한 그 해당 지원하려는 학과랑 엮을 수 있는 가장 큰 그거기 임팩트 때문에 있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나는 이 활동을 했다, 이런 것을 했고 정말 뜻깊었다 이런 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런 걸 느꼈고 보다 더 문화 콘텐츠 관련 분야에서 이렇게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스스로 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그냥 재밌었다 안 되고 나에게 무언가를 줬다. 배우면서 난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뭔가 믿음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좀 크게 포장을 해야 돼요. 단순히 했고 이랬어요. 아니. 3번 문항은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자 있는데요. 천자라서 또 되게 짧아요. 저는 이 배려, 나눔, 갈등, 협력 가지고 그 뮤직비디오 같은 영상 만든 걸로 썼었는데 그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근데 이런 걸 만들다 보면은 고민이 생겨요.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정말 심지어 또 주요 과목이 아닌 음악 이런 거의 수행평가였다 보니까 되게 애들이 시간 투자하는 것도 되게 망설이고 그랬었는데 그 과정을 잘 조절해서 해결해 간 그런 내용을 3번에다 썼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문코는 다 어쩔 수 없나 봐요. 저도 3번에 영상 만드는 걸 썼거든요. 수학여행에서 찍었던 영상을 편집을 해서 이거를 제출을 하는 거였어요. 저를 그걸로 해서 애들이 다 같이 도와서 했던 건데 당연히 티격태격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20몇 명이 하나를 만드는 거라서 정말 힘들었지만 나는 그것을 이겨내고 여러 아이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조율을 해서 아주 행복하고 화목하게 이 활동을 끝마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뭐 나는 어떤 걸 느꼈고 앞으로도 이런 걸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걸 가졌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소서 4번은 학교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 학교는 해당 학과에 지원한 동기, 뭐 노력이나 성장 과정 등을 중점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500자 많은 1500자라서 되게 좀 다른 학교에 쓴 거에 비해 구구절절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유일하게 좀 구구절절 쓸 수 있어요. 저는 그 지원 동기를 바탕으로 어떤 콘텐츠가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한
하게 된 계기가 된 다른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라든가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앞부분을 쓰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쓰는 식으로 네, 작성했던 것 같아요. 4번에서는 1500자를 쓸 수 있는 만큼 저는 좀 되게 구구절절 적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유일하게. 그래서 저는 지원하게 된 동기가 좀 구체적이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나는 이 과에 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이 학교 생활 정말 힘들었지만 어떤 식으로 극복했다.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솔직하게 많이 적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제 수능이 끝나고 1차 합격 통지를 받고 이제 12월 초인가에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는데 줄치고 하면서 예상 질문을 뽑았어요. 생기부를 보면서 진로 쪽에서는 이제 바뀐 걸 물어보겠다 하면서 거기에 작게 답변 짧게 구구절절 말고 짧게 적어두고 뭐 독서에서도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다 하면서 혼자 이렇게 세특도 그렇고 다 똑같은 방식으로 줄치고 짧게 답변을 달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짧게 달아놓은 걸 이제 부풀렸어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면접 날 가까워질수록 더 말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할 수 있게 연습을 했고 여러분도 긴장을 분명 많이 하시겠지만 최대한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긴장한 곳에서 말을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편하게 마음먹은 곳만큼은 그게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꼭 물론 긴장이 되시겠지만 저는 진짜 긴장을 꼭 푸시고 진짜 안 되겠으면 청심환이라도 드셔가지고 긴장을 안 하시고 가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면접 준비를 일단은 친구들이랑도 했고 그리고 선생님이랑도 해봤는데 친구들이랑 하는 거의 장점은 일단은 애들이 너무 창의적이라서 진짜 생각도 못했던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면접 현장에서 완전 이상한 질문이 나와도 좀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면접하는 거의 장점은 그 현장이랑 똑같이 세팅을 해두고 해보니까 그 현장을 미리 준비하는 마인드 컨트롤? 그거를 연습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건대가 되게 편하게 해주려고 되게 애쓰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잡아먹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솔직해야 돼. 솔직한 게 제일 중요하고 솔직하면은 말이 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 자소서를 좀 더 보면서 내가 이랬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를 조금 더 구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취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다 그런데 정량화되고 수치화된 정보가 없어서 진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건 뭐 진짜로 열심히 준비하는 수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는 만큼 나와요. 정말 노력을 들이는 만큼 나오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최대한 만약에 뭐 활동이 있으면 좀 힘든데 그냥 다른 거 더 열심히 할래 라기보다는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자 힘들겠지만 그리고 도전을 해서 뭔가를 해왔으면 그건 전부 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말고 크게 다 보고 꼭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성실성이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꼭 화이팅! 진짜 힘들겠지만 진짜 화이팅이에요. 안녕하세요.